코치님, 흑자일스님이 필라테스에서 하는 호흡을 하면 흉곽이 줄어드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필라테스 호흡이라는 게 결국에 흉식 호흡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흉식 호흡 스타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필라테스 호흡을 하면은 흉곽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즈를 잡아요. 이렇게 포즈를 잡았어요. 이때 흉식 호흡을 하면 더 커지기도 하고 이게 더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즈를 잡을 때는 흉식 호흡으로 립캣 얘를 벌린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갈비뼈를 내가 확장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포즈를 잡는 겁니다. 그럼 더 커 보이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흉식에 있는 호흡을 다 빼면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거죠. 박승현 씨 스쿼트 할 때도 어깨 유연성 쏙 빼고 얘기하던데요. 박승현 씨 그 운동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저는 이제 개그적인 측면으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제가 볼 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승현 씨가 그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제 좀 개그적인 요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유연성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움직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처음에 회원님이 왔을 때 운동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자마자 와씨 벤치프레스 하세요, 데드리프트 하세요, 스쿼트 하세요 이게 아니라 움직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FMS, 그 Functional Movement System이라고 하는 그런 FMS라고 하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확인하는 그런 툴을 사용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박승현 씨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풀스쿼트 안 되면은 네 몸이 이상한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근데 그게 이제 개그적 요소인 거지 실제로 사람이 좌식 생활을 너무 오래 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좌식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고 옛날에는 양변기도 지금처럼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스쿼트를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똥 싸는 자세가 스쿼트니까. 서양에 있는 푸세식 변기도 스쿼트 토일렛이라고 불러요. 스쿼트 토일렛. 푸세식 화장실을 스쿼트 토일렛이라고 불러요. 스쿼트 토일렛 자세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무브먼트가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FMS 테스트를 해보면은 오버헤드 스쿼트 자세가 있거든요. FMS 안에. 해보면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10명을 테스트한다? 한 7명은 못해. 7명에서 6명은 실제로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스쿼트를 시키면 물론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다치는 사람의 숫자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너무 풀 이렇게 풀 동작을 강요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박승현 씨를 공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그 광팬 분들 보면은 제가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트레이너로서 트레이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그는 개그대로 보고 운동을 티칭하는 방향은 그 운동을 티칭하는 방향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톰 플라치님. 감사합니다. 운동을 2달 쉰 적이 있었는데 등 중앙 근육통이 2달 가까이 돼도 불편감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할 때는 벤치 프레스도 하고 로우 같은 운동도 하고 숄더 프레스도 하고 땡기는 이렇게 랩풀다운 같은 형태의 트레이닝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고 위로 밀고 아래로 당기고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이런 운동을 하면 견갑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견갑을 한 자세에서 고정시켜서 쓰는 경향이 훨씬 커져요. 운동할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 쉬면은 막 몸이 아픈 이유가 실제로 내 관절들 근육들이 되게 원활하게 썼었는데 그걸 안 쓰면
당연히 되게 뻑뻑하고 굳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등 중앙임에 승모근하고 능형근이거든요. 중앙 승모근, 하부 승모근, 능형근 이쪽 지금 라인인 건데 아마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쉴 때 이제 핸드폰 많이 보거나 컴퓨터 많이 하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이 너무 많이 뭉쳐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네요. 김승옥님. 김승훈 감사합니다. 이코치님 어깨 운동 시에 상방회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방회전이라는 거는 약간 옵션적인 개념이에요. 어깨 운동을 할 때 숄더 패킹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숄더 패킹을 한 상태에서 밀 수도 있고 상방회전을 한 상태에서 밀 수도 있어요. 그쵸? 둘 다 뭐가 좋고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상방회전을 걸어놓게 되면 전거근이라는 애가 힘을 많이 쓰게 돼요. 전거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견갑을 앞쪽으로 착 붙여가지고 전거근이 힘을 빡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깨가 뒤로 가서 이렇게 올릴 때보다 훨씬 더 견갑을 안정적으로 보조를 해줘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 얘가 안정적으로 날개뼈를 몸통에다가 탁 붙여놓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팔을 드는 행위는 이렇게 뭔가 물체를 드는 행위는 견갑이 움직이죠. 견갑이 이렇게 상방회전됐다 하방회전됐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상방회전의 보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힘을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숄더 패킹도 물론 이제 이점이 있기는 한데 숄더 패킹을 하면 상방회전을 제한해요. 여기서 팔을 이렇게 들 때 상방회전이 돼야지 이 팔뼈 상완골이 올라가는 무브먼트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상방회전을 하지 않고 숄더 패킹처럼 하방 회전을 해놓은 상태로 고정시키게 되면은 어깨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최하부에서는 약간 숄더 패킹을 하더라도 프레스 되는 동작에서는 이게 숄더 패킹이 아니라 반드시 상방 회전을 잡아주시는 게 이제 골격적인 형태, 기능해부학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관절의 공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들처럼 이제 이렇게 좀 해부학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상방회전을 걸어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어깨 입장에서도 자극이 조금 더 잘 와요. 이제 저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하거든요. 숄더 패킹 해서도 하고 상방회전 걸어서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방회전을 이렇게 걸어주는 방법이 어깨에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훨씬 더 자극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생각하시기에 운동 잘하는 유튜버 누구 있나요? 마선호나 이용승. 운동 잘하는 거는 황철순 선수 제일 잘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게 있어요. 자기를 가르쳐준 선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경원 선수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강경원류로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또 뭐 이진호 선수한테 배웠던 선수들은 이진호류로 이렇게 쫙 나와. 운동 스타일이 약간 거기에 고착돼 있는 경향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은 그 보디빌딩이 아직도 그거잖아요. 도태식. 뭐 우리 사부님 막 이러고 있잖아. 우리 스승님 막 이러고 있어. 아직도 보디빌딩 쪽이. 그러니까 완전 그 옛날에 무협지 마냥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황철순 선수다. 저는 이제 항상 운동을 볼 때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황철순 선수가 운동하는 게 독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써요. 단순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황철순 선수의 그런 운동 티칭 내용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럼 저는 이제 황철순 선수를 뽑죠. 이용승 씨는 그냥 힘이 좋아서 뜬 거 아닌가? 이용승 씨 같은 경우에 운동하는 거 보면 그냥 괴물 같아. 그 닉네임이 진짜 잘 어울려요. 힘이 진짜 미쳤잖아. 저는 이용승 씨를 보면서 역시 진짜 타고난 그런 근육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뛰어나구나. 자, 사실 그런 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처럼 힘이 세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런 힘은 타고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타고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게 야구든 축구든 뭐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예요. 천재적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냥 경이롭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용승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이로운 모습이 있어요. 자기 체중 대비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승 씨 말하는 것도 재밌고. 이용승 씨가 꽂으면 헤비급도 가능할까요? 근데 그거는 또 달라요. 힘이 좋은 것과 빵이 커지는 거는 또 달라. 그러니까 보디빌딩이 이제 재밌는 점이 그거죠. 막 힘이 엄청 세다 그래서 빵이 엄청 커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근육으로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보디빌딩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무게를 든다는 건 근육으로만 드는 게 아니라 건하고 그런 인대들,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게를 잘 드는 사람들은 그 이용을 되게 잘해요. 인대나 건의 그런 활용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으로 다 꽂아주지 않으면은 볼륨이 막 엄청 커지는 거는 또 제한적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강도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이용선 씨가 다이어트 강도를 엄청 잘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다이어트 강도, 그러니까 도끼, 운동 강도 이런 것이 지금 돼 있으니까 가능성은 아주 높다. 물론 문제는 약발을 얼마나 받느냐가 또 그게 이제 핵심이죠. 약도 이제 이것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약을 쓰면 저도 진짜 약을 쓰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친구들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아마 약을 10주 쓴 애들 이렇게 사진을 공개해 놓으면은 구독자분들이 엄청 놀릴걸? 내추럴보다 훨씬 안 좋아.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그냥 조금 했는데 다 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12시간 잡고 있어도 못 외우고 12시간 잡고 있어도 이해 못하는 애들도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운동이 너무 똑같아요. 약발 받는 것도 어떤 애들은 진짜 한번 꽂았는데 8kg가 들어.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꽂았는데 2kg도 안 늘어.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니까 헤비급으로 가려면 이게 다 돼야 돼요. 운동 당연히 잘해야 되고 약발 당연히 잘 받아야 되고 참을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도끼, 승부근성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픈 보디빌더들이 약간 신이 내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나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약발에서도 내구력이 버텨야 되거든요. 약을 막 용량을 늘리면 그 용량을 늘린 거에 버틸 만한 내구력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한번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약의 용량을 늘려보려고 저도 했었는데 늘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 있다가 바로 저는 실려갔어요. 내 몸이 내구성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비급은 써봐야 한다.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